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의 이제 소환 통보 네. 이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할게요. 네. 수원지검이 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상대로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작년 8월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권익위에다가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월달에 권익위가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아마 참고인 조사나 자료 조사 같은 거를 했을 것이고 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 피의자를 부를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부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통보를 한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부르지조차 않고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수사기관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그 누구든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예. 경찰 검찰에 한 번쯤은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너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통보는 한 것이고 근데 아마 일정 같은 거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어느 국민이나 경찰 검찰하고 일정 조율은 가능하니까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또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의 또 한 축에서는 이것도 왜 떼는 수사냐. 수사를 할 거면 한꺼번에 수사하지. 기소를 할 거면 한꺼번에 기소하지. 왜 자꾸 별건으로 껌껌이 나누냐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이 있던가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있을 때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어쩔 수 없냐면 검찰도 고소 고발이 있어야지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지수사 같은 거를 못하게 검수완박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권익위에서 넘어온 것이 작년 10월 달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관련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부르면 또 뭐라 그럴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맞습니다. 총선이 있었네요. 총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제보를 하신 분, 그러니까 권익위에다가 제보를 하신 분이 조명현 씨잖아요. 조명현 씨 그때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7급으로 이제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폭로로 이제 사건이 불거졌어요. 대선 전에 그분이 폭로를 했고 불거졌는데 저도 이 조명현 씨하고 몇 번 이제 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심신이 몹시 지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 TMI이긴 한데 그러니까 연락하던 분들도 연락이 요즘에 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본인이 검찰 조사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제보자로서 검찰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본인 입장에도 생각보다 스피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한테 힘내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이게 결국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문제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상사가 개인적으로 과일을 사던가 초밥을 사 먹던가 개인적으로 쓴다. 그거를 신고했다. 그랬을 때 그 환수 비용을 신고자에게 줘야 됩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그래서 이 조명현 씨에게 이러한 좀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조명현 씨도 좀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 부부가 피의자 신분인데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이 토탈 되는 거예요? 지금 권익위에서는 업무상 배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업무상 배임. 조사를 하다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횡령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비서관으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횡령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횡령입니다. 명확하죠? 근데 배임은 뭐냐? 공적으로 돈을 썼다 하더라도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이거를 A에서 사면 더 싼데 이걸 굳이 B에서 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신행위, 어떠한 기관의 배신행위가 돼서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이 김혜경 여사께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한 게 있냐 없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부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지시 여부. 지시 여부인 건데 지시를 하면 교사이고 알았는데 막지 않았다면 방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다고 그냥 우길 것 같고요. 몰랐다고 하면 이제 무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그 배모 비서관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가지고 쉽게 몰랐다고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몰랐다고 하면 일단 무능이 되는 건데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그렇죠. 본인,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난 전혀 몰랐다. 근데 근데 사실 본인 와이프는 어떤 공직자의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청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에게 뭔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다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는
정말 몰랐으면 아예 무능인 거고 네. 무능인 거고 몰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참고로 제가 또 좀 약간 TMI 좀 말씀드리면은 그 갔다는 식당들 제가 몇 개를 좀 가봤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살아가지고 좀 몇 군데 가봤는데 뭐 대체로 맛있는 곳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이요? 예. 식당은 제대로 잘 네. 골랐다. 맛집 지도가 나오겠네요. 예, 맛집 지도가 사건 한번 기록을 나와서- 보면 예, 사건 기록을 이재명 보면은- 법인카드 맛집 지도. 예, 뭐 지도가 살짝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김혜경 여사도 경선 당시에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또 제공을 한 혐의로 또 별도로 기소가 네. 되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다른 건이잖아요. 네, 이건 별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를 나눠야 되는 게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의 소환을 했던 거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도지사. 어떠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김혜경 씨가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예. 대선 경선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뭐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걸 또 도청 법인카드로 썼냐 안 썼냐 예. 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목적성으로도 구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거를 왜 또 그 똑같은 법인카드를 쓴 건데 왜 나눠서 조사하냐?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청에서 공익 제보를 했던 그 공무원분은 이 민주당에 대해서 돈을 썼던 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보를 안 했던 것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제보. 예. 자꾸 배모 비서관을 통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사오라고 지시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이 법인카드였다라고 공익 제보를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카드를 이제 써갖고 10만 4천 원인가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건 네, 공직선거법이고 이건 기부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네.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수사 중에 이 별도로 수사 중인 그 건은 그러면 법인카드 유용액이 약 2천만 원대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소환을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배모 씨, 배 비서관이 처벌받은 거는 예. 약간 소액이에요. 소액으로 기부행위를 했던 거고 예. 그 이후에 별다른 건이 더 발견돼 가지고 지금 별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액수를 두고 또 소액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네. 반응을 하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일단은 소액인데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유예 나왔어요. 소액이면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그 배모 씨가 집행유예 나온 집행이 겁니다. 나왔습니다. 배모 비서관이 예, 집행유예가 배모 나온 예. 건데 사실 집행유예는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 이 배모 씨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까지 공직자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배모 씨는 지금 배모 씨의 일대를 보면 성남시청부터 있었거든요. 예. 성남시청부터 이재명 지사의 뭐 활동 범위 내에서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이 성남시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약간 격가지로 따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성남시에서 아니 이 조직도에 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외국인 의전 비서관이다. 근데 우리 성남시는 외국인이 안 온다. 이분 평소에 뭐 하냐? 예. 이분이 그 사모를 그러니까 그때 김혜경 씨를 수행하고 김혜경 씨의 손발이 수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남시의 답변은 외국인이 안 올 때는 다른 업무도 한다라고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어떻게 했냐? 이분을 조직도에서 아예 뺐어요. 이분이 월급은 받고 있는데 예. 경기도청 비서실, 총무실, 의전실 어떠한 조직도에도 이분이 없는 분이에요. 5급이면 상당히 높은 높은 자리죠. 자리인데 조직도에 이름이 없는 분인데 제보가 들어가서 이제 밝혀진 그런 케이스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분을 지금 벌금형을 주잖아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이분을 청와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유예를 줬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갑니다. 그 기간 때문에 못 데리고 가고 또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 사람을 뭐 본인 주변 뭐 국회의원 의원실에 집어넣던가 혹은 다른 뭐 공공기관에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해놓은 상태예요. 집행유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이걸 차단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 의미는 법원에서는 선을 긋은 겁니다. 무슨 선을 긋냐면 이것을 만약에 벌금형을 줬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정도 기부 행위는 벌금형까지 허용이 되는구나 라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또 이분이 만약에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랬으면 좀 봐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철저히 뭐 우리는 법인카드 쓴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고
이분이 지금 또 다른 건으로 지금 송치가 됐기 때문에 예. 더 큰 죄가 또 씌워질 수도 있다. 또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누범 기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예. 아닙니다. 예. 실형을 선고돼서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상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형이 확정은 안 됐는데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순간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될 거고 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또 공직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예. 한 5, 6년 동안은 앞으로 공직 사회에는 발을 못 들여놓을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 이재명 전 대표 부부가 뭐 소환 날짜를 4개에서 5개 정도로 지금 검찰에 제시를 했잖아요. 네. 물론 뭐 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반 국민들은 예. 한 서너 번 정도 예. 소환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아이고 예. 예, 한두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 날짜를 잡았다가 소환을 예. 안 하던가 그럴 수 있는데 서너 번 정도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체포영장서에 아예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예, 있어요. 법원 그 예. 판사님이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예. 소환을 하였으나 불응하였어 이렇게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체크를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를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풀려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구속영장이 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예. 정무적으로 예.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뭐냐면 약간 그 지금 뭐 개딸들이나 뭐 이러한 저런 상황에서 지금 예. 왜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톱이면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잔존 세력들 크랙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김두관 김두관도 있고 뭐 이런 크랙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크랙들을 봉합하려면 네. 본인이 약간 초췌하거나 불쌍하거나 압박받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경찰 검찰 조사받는 거 보니까 예. 야간 조사를 거부하더라고요. 야간 조사 요즘에 일반 피고인들도 거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 다음에 또 와야 돼요. 차라리 이거 한 번 왔을 때 밤 한 8시, 9시, 10시까지 조사받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 밤 12시나 새벽 1시에 만약에 조사받고 나왔어요. 예. 그럼 기자분들이 촬영 막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검찰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간 조사 거부하고 5시 반쯤이나 6시쯤 나오시더라고요. 해가 떠 있을 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예. 이런 정무적으로 이렇게 잡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번 받는 게 낫더라고요. 저도 네. 16번 받아봤는데 참 그거 정말 사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저 대선 직전에 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선 당시에 이제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2022년 2월 9일에 그러니까 4월 달인가가 대선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래갖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당시에 그 제보자 조명현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그 질문을 보고 좀 언론 보도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고 이거를 이렇게 한두 명이 먹을 음식량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약간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사과를 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9일 날 급하게 부랴부랴 정무적인 판단으로 사과를 한 거고 만약에 이 사과가 쭉 법정까지 연장이 됐다. 그러면 배모 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배모 비서관은 벌금형이 나오던가 뭐 형량이 확 낮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막상 사과를 하지 않고 약간 그 아나무인 태도로 변론을 하고 있으니 집행유예가 세게 나온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검찰은 이 배모 씨 때문에 시간을 좀 번 게 형사소송법 그 253조에 보면 253조.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 그 공범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 다른 공범은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모 비서관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김혜경, 이재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뭐 좀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죠.